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7월은 AI를 주목하자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퀀텀 코리아 개막, 양자 암호 기술을 뽐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의 경우에는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주들이 밀리면서 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빅테크 하락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메리트 조정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제 공개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삼성의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HBM3,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 자 이런 쪽은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을 상승 견인한 것은 금융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투자의 매매 동향을 주시하면서 7월 인공지능 이쪽이 지금 많이 낙폭 과대 상태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들 나오기 때문에 7월 시점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주들 부각을 기대해보자. 그래서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지금 상황에서 차근차근 매수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미국 시장 보면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지수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하락했던 요인을 보면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100비포 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거죠. 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자 그다음에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그러니까 기사가 이런 게 나왔죠.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서 2분기 이후 팬데믹 이후 기업이익은 최악으로 감소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테슬라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호재 요인은 없느냐 찾아보면 자 바이든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SOC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2030년까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것이다. 52조 원을 투자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시카고 옵션골에서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것이 2020년 1월, 즉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보다 오히려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 시점에서는 이런 우려감들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했던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불 10년, 화무 11홍처럼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유독 반도체 장비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비철금속들도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모처럼 만에 게임과 통신, 미디어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즉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새롭게 이익을 추구할 섹터가 어딘가를 봤더니 그동안 낙폭 과대로 있던 게임과 통신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 영향은 국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전기 수소차,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자 ETF 시장에서 보면 인프라 건설 관련해서 인프라 섹터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들이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 없으니까
차익 실현 증가되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또 기시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또 중국이 경기 둔화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불확실성 높아졌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지수가 하락 조정을 했지만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분기 관광 소비가 9조 원 이상 되면서 자, 이쪽 인바운드 이쪽에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금융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은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중국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됐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하겠다 얘기했지만 시장에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증가됐고 자, 이론에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경제 성장률을 5.2%로 하향했고 또 6월 PMI가 경기 위축으로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위안화가 7.2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 유출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또 지금 여기 감춰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지만 단오절 연휴 동안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국내 요인도 어제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지만 공개방송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하면 전일 하락했던 폭의 절반 이상 반등 나올 수 있다. 그 전인 주체는 금융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반등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등했던 거를 보면 어떤 이유냐면 3분기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반도체 번들을 출범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HBM3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어요. 하지만 국내 시장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긴축 및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차가 최대치로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소득이 감소한 시점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디폴트, 부실,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융권의 위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냥 손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혼도의 양상은 보이지만 종목 장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들 보면 좀 개선되는 모습 보였어요. 외국인들 3,600억 매도하면서 전일 대비 17% 감소했고 기관들 역시도 1,700억 공매도하면서 약 33%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환율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어제도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1,306원 30전으로 마감했고 역외 시장도 1,304원 63전으로 원화 약세를 보였거든요. 원화 약세를 보이면 자동차 부품주들 그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원화 약세주들은 자동차 부품 섹터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수 관련된 부담이 될 수 있다. 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원화가 강세 전환되는 게 내수 회복이라든가 투자 환경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작에서 150억 매수하면서 4,500억 누적 순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모처럼 외국인들 1,408억 순매수하면서 1,744억으로 순매도 규모를 줄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는 그제 매도했던 거 어제 매수하면서 7,900억 매수하면서 다시 1조 6,900억으로 선물 매수 늘렸거든요. 자, 이런 형태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단타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 2조 원 이상 6월 들어 순매수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을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읽기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거래대금은 코스피 8조 4,400억으로 전일 대비 1.3% 감소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8조 7,100억으로 전일 대비
소폭 3% 증가했지만 거래 대금이 10조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종목 장세가 가파르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고객 예탁금 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켓머니 펀드가 2조 2,100억이 빠져나가서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CMA 쪽으로는 7.27% 자금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68조 6,100억이기 때문에 자, 일단 CMA 자금이 마켓머니 펀드 자금을 상쇄해 줄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혼조 양상을 보여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반도체 장비, 그린 뉴딜, 게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충전, 배터리, 로봇 이렇게 해서 압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상단은 막혀 있다. 상단을 돌파할 모멘텀이 없다. 그렇다면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점을 낮춰갈 거냐, 아니면 저점은 횡보하면서 고점만 낮아질 거냐.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는 지속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4월이 말했던 것처럼 2회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기 실적 시즌 발표가 도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조정은 실적 개선주에 대한 분할 매수 기회로 잡으시고 지수 조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행사들 보더라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세계 배터리 앤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있죠. 그러면 이름에서 아는 것처럼 배터리와 충전 섹터 쪽, 그 다음에 세계 그린 뉴딜 엑스포,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이 있죠. 오늘 다보스 포럼 역시도 주요 의제가 그린 뉴딜 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쪽들이 한번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독일 뮌헨 자동화 전시회가 있죠.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 이쪽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K 순환경제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순환경제 이름만 들어서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왔던 것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들이 오늘 움직일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아진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만 해도 9%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베트남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됐다는데요.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은 우리가 환율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아진산업 역시도 6,800원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면 6,1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고 저감에서 나서시고 6,100원을 지지하면 6,800원 돌파해서 자, 우리가 저 위에죠. 7,500원 수준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마이크론은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패키징 라인을 임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 그렇다면 결국에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자, 이거는 17,800원 지지받으면 이건 계속 갑니다라고 했는데 안 빠졌죠.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19,7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고 다시 17,000원대 가야 되고 지지된다면 갈 때까지 이러한 거래가 수반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이제 원화 약세 기조고요. 또 이제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8년 뒤 1,800조 시장, 현대 기아차 글로벌 커넥티드카 영토 넓힌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게 커넥티드카 관련이죠. 그러면 이거의 대장이 오비고라든가 뭐 인포뱅크라든가 모트렉스 이런 쪽이에요. 남성이나. 그래서 이제 오비고나 모트렉스 남성을 골라봤는데
오비고는 공교롭게도 시간의 강세를 보였어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모트렉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트렉스는 단기 낙폭 과대기 때문에요. 19,05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하자. 어제 시간에서는 19,080원 하락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손절가는 좀 크게 갈게요. 18,400원 손절가 가지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23,500원 여기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 모트렉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